네, 매주 수요일 준비하고 있는 시시각각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 문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쟁점이고 이슈도 많고 또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서울시 의회 본회의 안건에서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요. 시시각각 토론에서 살펴봅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찬성하시는 쪽 입장이에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손동빈 참교육실 정책국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정책본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혁신학교 조례안 의장 직권으로 일단 상정이 안 됐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혁신학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손동빈 국장님, 네, 혁신학교가 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혁신학교에 대한 그 이름은 지방마다는 다른데요. 예. 서울에는 서울형 혁신학교라고 하고 강원도에는 행복플러스 학교, 그다음에 뭐 광주에는 빛고울 학교 이런 여러 이름을 불리는데. 지금 2009년에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 학교를 바꾸겠다는 정책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그 이후로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에서 혁신학교가 이제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한 488개 정도의 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학교를 좀 바꿔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를 바꾸어서 예. 좀 공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신나게 배우고 선생님은 기분 좋게 가르치고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믿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88개. 488개. 네네. 이건 전국적인 전국적 상황이고요. 숫자이죠? 예. 네, 서울의 경우는 현재 6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자, 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광노현 교육감 시절에 혁신학교를 추진을 했고요. 지금 이제 문교육감에 조금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보 쪽하고 보수 쪽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이 의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김동석 본부장님 조례안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바로 잡는다면요. 전국적이라는 부분 하면 마치 17개 시도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인 예.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는 학교 제도 형태 모형이고요. 예. 7월 5일 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한 혁신조례안은 총 18개 조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네 가지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혁신학교의 지정, 운영, 취소에 관한 사항은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 이 부분이 크게 네 가지 쟁점 사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혁신학교든 혹은 뭐 외고든 자사고든 이런 걸 이제 지정하고 취소하는 게 각 교육청의 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학교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의 18개 조항 가운데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동빈 국장님,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왜 필요합니까? 지금 방금 교총에서 나오신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교육적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의도에 대해서 전국적 상황에 다시 말씀드렸더니 진보 진영 뭐 이런 식의 낙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좀 많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나 이념적인 잣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비록 시작되긴 했지만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개발원에서. 근데 교사 학부모가 거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보고서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예. 이처럼 학교가 그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민적 지지도 확대되는 것의 아주 상징적인 표현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든가 혁신학교 주변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 시민적 요구를 듣지 않았죠. 현재 교육감이.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뭔가 혁신학교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중에 핵심적으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 네.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핀란드의 경우에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는데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1, 2년 사이에 교육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기반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이번에 조례를 네. 제정 시도한 겁니다. 교육청이나 혹은 이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학교의 설립이나 혹은 재인가나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예, 거지요. 예. 예, 그러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조례 안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내용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관계자, 예. 그 다음에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네.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혁신학교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사람에서 추천하는 사람, 예. 교육관 이런 식의 시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것까지 규정이 되어 있군요. 네네. 네. 김성석 국장님은 혁신학교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좀 교총에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운영위원회 설치도 반대를 하실 텐데 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조례안이나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요. 또 그다음에 67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그 초중등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에 따라서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 제도에 따라서 학교 부분에 대한 유불리가 갈려지면 안 된다. 상대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것이고요. 네. 이 학교 그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은 궁극적으로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대목받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해 그 12월 달에 그 문용린 교육감께서 52%가 넘는 과반수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실 때 이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그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던 부분이고요. 가장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운영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61조라든지 동시행령 이런 부분 통해서 이 그 교육감 고유 권한에 해당이 되는데 예. 시의회가 지정, 협의, 지정, 운영, 취소, 종합개입 부분에 대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법리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학교 부분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자율학교 지정위원회의 그 자문기구의 법정 규정과도 배치가 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감이 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의회나 여타에서 감독을 하게 됐을 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 네. 그 상위법 위반 충돌 부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서울 혁신학교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토론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손동민 국장님. 네. 교육감은 어쨌든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표를 얻어서 국민들의 뜻을 얻어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인정하는데 지금 김 국장님 말씀이나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은 이게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는 얘기다.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생각이세요? 예. 혁신학교와 관련된 조례는 서울만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 광주나 전북은 이미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혁신학교는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61조하고 동법 시행령 105조에 근거해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학교라는 거는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하는 방문했습니다. 자밀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혁신학교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학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확대하는 것은 곧 문용린 교육감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걸 돕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학교라고 그러니까 비록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교육 정책을 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진 그 고유 권한이 마음대로 행사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시민적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런 뜻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도로 제안한 겁니다. 김동숙 본부장님, 그러면요, 이 교총 쪽에서는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서 또 위원회 설치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그 혁신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정 동안에 그 혁신학교들이 몇 년간의 실험적인 과정에서 뭐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글쎄요,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학교와의 차별성 부분이 과연 왜 그렇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의 일부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가 갖지 못하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죠. 일단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에서 30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억 5천만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교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도 그러한 부분에 큰 메리트만 있다면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또 학생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고 그런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큰 메리트를 주고서 일반 학교와 형평에서 집값이 오른다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용린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전임 광노현 교육감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적 평가를 통해서 혁신학교 부분을 지정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그 조례를 한다는 부분은 교육감 권한을 분명히 침해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혁신학교 주변에 뭐 집값이 오른다 이건 그 효과 중에 하나로 언급하신 거지 쟁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혁신학교 기존에 운영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 여쭤봤는데 이제 일반 학교와 형평성 얘기를 하셔서 그 쟁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차이점, 이 교육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도 다른 모양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연간이죠 1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맞습니다. 연간 1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일반 학교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혁신학교를 만들므로 인해서 일반 기존 학교를 또 죽이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에 대해서 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수정할 게 뭐냐면 학급당 학생 수를 애초에 줄이려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풍선 효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거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번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6천만 원 줍니다. 그다음 각종 소규모의 연구학교, 작은 단위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는 단일 주제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정도의 또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복특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도 9천만 원의 돈을 줍니다. 그 다음 자공고가 있습니다. 이건 2억을 줍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언급 없고 특혜성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혁신학교는 바로 그런 1억 4천의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소 편협한 그런 논리일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혁신학교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을 지원해서 그런 성과를 낸다면 일반 학교에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의 돈을 같이 요구하는 게 교사로서 정당한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에 재정이 없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예.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은 뭐 재정 지원 문제만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론하시거나 재정 지원 문제 아니고라도 이제 좀 일반 학교하고의 그 차별성 논란이, 형평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김 본부장님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일반 학교도 1억 4천만 원 더 추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오히려 묻고 싶고요. 네. 우리나라 부분의 11,000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갓들이 우리 교육 예산이 40조에 달하는 돈, 또 정교조 등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또 곧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그 막대한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 데서 일반 학교에 1억 4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형평성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그 지금 쭉 나열했던 그 학교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교육부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서 모든 일반화된 일반 학교 중에서 그 선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 일반 학교, 지금 일반고 위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 가운데서 지금 혁신학교에서 1억 4천만 원을 쓰는 부분에 대한 경비를 좀 파악을 해보면 가뜩이나 일반 학교는 학교 운영 지원비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학교 텃밭 조성에 3천만 원을 쓴다거나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로 700만 원을 쓰고 이런 식의 학교 행사에 수천만 원이 지출이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접한 일반 학교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혁신학교적 측면에서의 같은 세금을 내고 내가 같은 교육의 수준 평균 정규적 가장 중요한 게 평등 교육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차별 부분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특목고나 자사고 부분이 특혜학교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오히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특혜학교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 오히려 묻고 네. 싶습니다. 잠깐 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반 학교에 1억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광노인 교육감 시절에 서울시 교육에 있는 정책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교육부죠.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특별 교부금이 있는데요. 이 돈을 학교의 전체 모든 학교에 평균적으로 주게 되면 얼마를 줄 수 있냐면 최소 5천에서 맥시멈 1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재정이나 이런 걸 줄인다면 얼마든 충분히 가능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그 재정 관련된 얘기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일반 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재정 지원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요. 혁신학교가 이제 일반 학교에 비해서 이제 자율적인 교육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학력이 좀 일반 학교보다 좀 떨어진다. 물론 교육의 목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학력이 좀 일반 학교보다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송 국장님 생각은 일단 맞는 얘기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 교총에서 혁신학교 관련 토론을 했는데 그 자료집을 다 뒤져봤습니다. 거기에서 주장은 하는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근거라고 해서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그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개발원 보고서를 보면 학업 성취도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학교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거의 60% 이상, 80%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우리나라가 그 피사나 등등에서 학력 부분은, 성적 부분은 높게 나오지만 학생들의 그 학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그냥 꼴찌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자아 효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결과가 났습니다. 어제 그 서울시 의회에서 발전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를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저를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중간을 보시면 일반 학교의 경우를 보시면 저쪽에
이제 파란색 선이고 빨간색 선이 혁신학교인데요. 어쨌든 어떤 경우든 현재 시점으로 보면 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학습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 중학교의 경우. 네. 고등학생은 더합니다. 네. 뒷면에 보시면 나와 네. 있는데요. 아, 이런 식의 네. 고등학교의 경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학업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네. 저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혁신학교는 오히려 급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또 하나 이제 혁신학교의 경우에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서적 안정감 때문에 특장애가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국사봉 중학교나 삼각성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0%로 된다거나 혹은 모의고사 성적이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이 일반 학교의 평균보다 높다든가 이런 구체적 사례는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바로 이렇게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학습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본 부장님. 자아 효능감하고 실질적 성적 부분하고의 그 인과관계 부분을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의 학업 변인 부분은 다양함이 있습니다. 일단 학교의 노력, 교사들의 노력 부분에 더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변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적으로 저 데이터를 좀 교청이 아무런 근거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혁신학교를 처음으로 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따르면 혁신학교의 초중고교생이 일반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가 가장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그 격차가 더 심하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학교는 영어 같은 경우 50.9점인데 혁신학교는 42.2점이다. 수학은 일반 학교 41.8인데 혁신학교는 33.8점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기도 교육청 스스로도 혁신학교가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거 없다라는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가장 객관적인 기준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요. 2012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에서 전국 73개 중고등학교 혁신학교 부분을 대비해 본 결과 시도 학교 학생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죠. 물론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획일적인 어떤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네.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고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이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네.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검토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 국장님, 학교에 대한 만족도나 학생들이나 부모라든지 성취감 혹은 말씀하신 학습 효능감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조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본부장 얘기하신 이제 뭐 객관적인 학력 평가 부분에서는 조금 혁신학교의 성적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객관적인 지표로 받아들이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는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그 데이터가 지금 시기에 혁신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성적을 비교한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 혁신학교는 주로 어떤 지역에 지정되냐면 열악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좀 약간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게 혁신학교 효과인지 아니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효과인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상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일반 학교하고 특히 고등학교 경우에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향상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아닙니다. 높게. 제가 기준은 성적 향상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소장님 말씀 주장이라면 열악한 지역이라면요. 이렇게 오히려 그런 성적을 올리는 측면에서의 학교의 노력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론입니다. 그렇게 학부모의 예. 사회 경제적 변인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사교육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거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어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료 공시 나온 거 보시면 네. 훨씬 더 혁신학교가 향상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평가의
목적도 다를 수 있고 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의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좀 측정해달라고 아마 용역을 지금 준 모양이죠.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면 물론 또 이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느냐는 양측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연구 용역이 그러면은 언제쯤 결과 혹시 나오는지 아세요? 네. 지금 뭐 평가 지표 개발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 부분의 객관성을 얘기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답을 해야 되나요? 그 평가에 관해서는 일단 지금 시도하고 있는 평가는 제가 용역을 받아서 그 연구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실제로 이번 평가는 법적 근거가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13년 2월 달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12조 2항에 보면 교육감은 매해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지역교육청과 학교평가에 대한 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에 대한 얘기는 3월 22일 날 처음 학교에 알려졌어요. 이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할 일은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매년도 학교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되게 취약한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 할 일은 자사고가 실제로는 내년도 재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될 시기인데 이 법에 따르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 6개월 전에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교육감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혁신학교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고에게 또 다른 문제니까요. 혹시 지금 그 연구 용역 의뢰한 거에 대해서 김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다름으로 넘어가고. 자체 평가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또 법률 위반 얘기하시는데요. 그 조례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법적 근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에게 평가를 통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할 것이 말 것이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고 보여지고요. 평가 부분의 객관적인 결과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짧게만요. 평가 결과가 객관적일 수 개발원 사는 게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다 친정부 인사고요. 친정부 인사의 기준 부분이라고 보수 우익 본인이 세력들이고 참석하시면서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 토론회에서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혁신학교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그다음 영등포 여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도 뭔가 혁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걸로 평가를 해야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송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남은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끝나면 조금 이제 마침표가 안 찍어진 것 같아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오늘 두 분의 입장들 듣고 보시는 분들도 이해도 되고 판단도 했을 텐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야 됩니까? 양측의 입장을 간략하게만 한 30초 정도씩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김동석 본부장님. 일반 학교 부분 또 위계 고등학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오히려 전기력 없어서 아이들에게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교가 잘 달 수 있도록 특권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혁신학교 부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동빈 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혁신학교 학생들에게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물어보면 학교 오지 말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가 혁신학교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학교가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정치적인 이념적인 잣대로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혁신학교 조례에 대한 찬성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실 때 충분히 하실 얘기를 못했는데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국민들, 학부모들도 설득해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기회들을 또 채널들을 많이 갖겠습니다. 오늘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손동빛 정책국장님 함께했고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정책본부장님 함께 시간 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